지구단위입니다. 여러분, 지구단위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 나왔어요. 좀 이례적인데, 지구단위 그 매년 내는 문제거든요. 근데 35, 36 이렇게 두 번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없죠.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2년을 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르는 37회 시험까지 안 나왔다 이러면 이상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올해는 꼭 냅니다. 그래서 출제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별 3개고 출제 가능성은 80%로 잡아놨습니다. 저는 상당히 높은 파트니까 정리가 꼭 돼야 됩니다. 올해는. 특히 올해는 더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가 지구단위계 파트는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과거에도 놓을 만한 곳은 다 나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양을 특별히 확대하든지 갈 필요도 없고 나와 있는 문제 전체를 다 커버하실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어떤 파트가 조금 내한테 미흡한 건지 뭐 예를 들어서 개발진흥지구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어떤 정도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죠? 산업유통이 어디에 된다. 뭐, 그 부분이 약한지, 행위전이 약한지, 지구단위 내용이 약한지, 그죠? 그 파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반복을 많이 하면서 보는 거, 그런 부분들만 좀 보완해 준다 그러면 다음 수업 들을 때는 이제 요약집 수업이 끝나고 나면 문제 풀이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다음 수업 들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압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그 다음 수업 들을 때는 더 많이 압축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숨나무법 책 있죠? 요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가는 책입니다. 시험장에 요거 가지고 가면 돼요. 가지고 가가지고 시험 치기 전날,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구단위계입니다. 지구 단위로 만드는 뭡니까? 계획이죠. 무슨 단위가 아니냐면요. 지역 단위로 만드는 또는 구역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아니고 무슨 단위로?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로 만드니까 관할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부 단위로 만드는 무슨 계획이냐면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왜 만드는데라고 하니까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다. 즉 우리 관내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리 이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고 기반 시설이 깔려져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일반적인 기반시설이 아니고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를 새로 정하기도 하고 용도 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더 세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을 원래 용도 지역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 행위 제한을 따로 만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강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가 들어온다. 내지는 새로운 완화 정책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때로는 완화시키고 때로는 강화시키면서 새로운 조회를 왜 하느냐. 목적은 한 개죠. 뭐 하려고?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서 그 지역을 좀 더 이쁘게 막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관할 어디라고 했어요? 일부라고 했죠. 일부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관할 일부가 어딘지를 먼저 뭐부터 해줘야 돼요?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 했다고 해서 이뻐지는 것은 아니니까 지정한 지역에 맞는 뭐를 만들어줘야 된다? 계획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계는 두 개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뭐 하는가 한 개, 지정하는가 한 개, 또 지정했으니까 지정한 지역에 맞는 뭐 만드는가 한 개, 계획을 만드는가 한 개. 지정하고 나면 계획 만드는데 얼마나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만들어줘야 돼요? 3년이죠. 안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을 만다 상실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정 들어갑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주로 어디에 지정되는데 하니까 어디에 지정됩니까?
꿈틀이죠. 꿈틀이의 어디에 전부 또는 어디에 일부.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관할은 어딘데요? 관할은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서는 일부인데 일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꿈틀이에서는 어디더라?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꿈틀이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꿈틀이 중에서 어떤 지역에 가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일은 뭐야? 그렇죠. 정택 씨하고 어디에 놀러 가는데? 공원에 놀러 가더라고요. 그죠? 정택이 몇 살입니까? 10살이고, 어떤 공원에 갑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 공원에 놀러 가더라. 이렇게 되죠. 정이 뭐야? 택은 사업이 뭐 되고 나서, 완료가 되고 나서 몇 년? 10년이 지나면 돼요. 시, 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거나, 녹지를 뭐로 바꾼다? 주, 상, 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꿈틀이로 바뀌는 지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꿈틀이 중에서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비도시는 어디에 지정됩니까?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을 하거나 또는 용도지구상 어디에? 개발, 그렇죠. 진흥지구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려고 그러면 요건이 있죠.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50% 이상. 그리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뭐하고 생산관리지역이거나 무슨 관리? 보전관리지역이면 되는데 보전관리가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면적이 10만 이하면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20%. 10만에서 20만 사이면 2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내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전체 원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비도시에 지정되려 그러면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3만원 돼야 되죠. 근데 이 토지 위에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과 같은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얼마? 30만원 돼야 됩니다. 10배가 이제 늘어나죠. 근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용지가 이미 확보가 돼 있든지 이미 자연보전권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개발을 최소화시켜야 되더라 라고 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면적이 얼마나 되더라? 10만이면 되더라. 그래서 요 토지 면적 변화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반 시설을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없으면 돼요. 그러면 지정할 수가 있고, 개발진흥지구도 계획관리지역이 갖춰야 될 요 면적 요건이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근데 개발진흥지구에도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3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이 포함되면 30만,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든지 자연보전권역이면 10만,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고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없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개발진흥지구가 특정, 지구죠, 지구는 혼자 있으면 되는데 안 되죠.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돼? 지역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지능지구 종류는 나중에 지구 단위계 공부할 때 꼭 필요하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매번 강조를 했죠. 그죠? 자, 개발지능 종류 불러주세요. 주거, 그 다음에 산업유통, 또 관광휴양 중에서 2개 이상이 있으면 복합, 그것을 제외하면 특정 개발지능지구가 있는데 이 각각의 개발지능지구가 있어야 되는 용도지역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주거 개발지능지구는 어디에 있으면 돼요? 계획관리. 산업유통은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관광휴양은요, 도시 외면 다 돼요. 도시 외면 다 된다고. 도시 외면 다 된다고. 복합은 섞여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기능이 섞여 있으면 주구로 가면 되고요. 주기능이 없으면 산업유통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아무 신경 안 쓰면 됩니다. 특징은 어디 있으면 돼요? 계획관리죠. 그래서 어디에 있으면 다 된다.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계획관리하고 개발진흥지구가 엮이는 데들이 의외로 많아요. 작년에 시험에 놓은 게 이게 나왔죠. 건폐율 용적률 특례에서 특히 건폐율 특례에서
건폐율 특례에서 개발진흥지구가 어디 있더라? 계획관리지역에 있죠. 그럼 건폐율 특례가 있어요. 특례 얼마? 60. 그게 시험에 나왔잖아, 작년에. 자, 그래서 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엮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봐봐요. 이게 있잖아. 개발진흥지구의 행위제한 보면 용도지구 행위제는 어디가 원칙인데 조례가 원칙인데,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각종 개발, 지금 지구 단위 하고 있어.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한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에서, 수립하지 않았으면 이 개발진흥지구가 있는 어디에서 용도 지역에서 행위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유달리 개발진흥지구는 뭐하고 연관성이 높네? 지구 단위 연관성이 높아요. 이게 많이 엮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요게 조금 엮이는 경향이 있구나. 문제 낼 때 이런 것들 많이 꼬아서 내겠구나. 그러면서 기출 문제를 보면 그 트렌드가 보이거든요. 야들이 이런 데서 지문을 많이 만드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좀 정리할 때 좀 신경을 좀 바짝 쓰면 좋겠구만은. 그죠? 니도 신경을 좀 써라. 예, 저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신경 많이 씁니다. 문제 낼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저는 신경 많이 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뭐 된다?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쁘게 개발되는 거는 아니니까, 자, 거기에 맞는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들죠. 얼마 안에? 3년 안에. 그러면 지구 단위를 만드는데, 지구 단위 계획 안에는 총 몇 가지 내용이 나오냐면, 이뻐지는 방법으로서 총 8가지의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지정되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지정은 됐어. 비도시에 되든 계획관리에 되든 꿈틀이 되든 정택이한테 되든 어쨌든 지정이 됐어.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건데,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몇 개 있다고요? 8개가 있는데 8개가 다 들어도 되는데 다 안 들어도 된다고요. 왜냐면 그 이뻐지는 방법이 필요한 내용들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안 들어도 되는데, 8개 중에서 다 안 들어도 되는데 2개는 꼭 들어와야 돼. 꼭 들어와야 되는 2개가 뭐야? 그게 용기라니까, 용기. 요 2개는 어디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는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도시든 비도시든 할 것 없이 무조건 이 2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계획 만들 때는 2개는 꼭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이 2개는 외워야 돼요. 용이 뭐야? 건물의 용도 제한. 지구 단위계로 용도 제한은 꼭 들어야 돼요. 또 건폐율, 또 용적률을 제한하면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했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것은 관리 계획인데, 지구 단위 계획은 기반시설이 뭐야? 배치나 규모에 관한 사항. 요 2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지정되는지를 안 따져. 여기에 지정되든 여기에 지정되든 여기에 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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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지정되는지 하여튼 지정이 됐잖아. 요거는 갖춰가지고. 그러면 지정되고 나면 얼마나 계획 만들어야 되는데 3년 안에 만들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의 내용 안에는 요 2개는 꼭 들어오라고. 그게 뭔데? 그게 용기라니까. 요거는 꼭 들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들어와야 돼.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돼요. 이뻐지는 방법으로서 2개, 나머지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는데, 그 나머지가 뭐냐면 용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말할 수도 있다.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어요. 뭐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어디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률의 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려고 그러면요, 법에서 정한 사용도 구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바꿀 수는 있어, 없어? 있죠. 대통령령이니까. 근데 자연경관지구를 자연친화지구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법률의 범위거든요. 법에서 정한 용도지구 9개를 말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환경이나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가로구역 단위 택지 규모나 조성 계획들 이런 것들을 지구 단위로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지구 단위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뻐지는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즉 이뻐지기 위해서 행위를 제한만 하는 게 아니고 완화시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완화되는 규정이 국토계획법에서 몇 개를 완화시켜 주고 그렇지 3개 건축법에서 몇 개를 완화시켜 주고 5개 와 잘한다. 와 이제 시험장 가도 되겠는데 확실히 국토계획법은 지금 여러분들 수업해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엄청나져요 지금.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완화되는 게 몇 개? 1개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 자 국계법 완화부터 해볼까요? 자 국토계획에서 완화되는 게 뭐야? 건축 제한을 풀어줘요. 건축 제한을 풀어준다니까요. 뭐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폐율을 풀어줘요. 뭐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뭘 풀어줘요?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부서 완화되는 게 몇 개입니까? 5개죠. 어떻게 배우겠어요? 돼지 몇 마리? 돼지가 2마리가 있다니까요. 이 돼지 2마리가 어디 올라가 있어? 높이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A 돼지는 B 돼지는 각각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놀고 있다? 공개 공지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돼지 한 마리는 돼지와 도로의 관계. 두 번째 돼지는 돼지 안에 조경. 건축법에 가면 높이가 2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일반 높이 제한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일조권 높이가 있거든요. 요 높이를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뭐가 완화됩니까?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완화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 제한은 그래 완화시켜 주는데 건폐율을 풀어주는데 얼만큼 풀어주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해봐라 라고 했을 때 완화되는 범위에서 가지고 도시하고 비도시가 다르거든요. 자, 도시에서 건축 제한 풀어줘 안 풀어줘요? 풀어주죠. 건폐율, 용적률 최대 200, 높이 최대 120, 주차장 설치 기준 최대 100%를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주차장 설치 기준이 건물의 규모의 일정 비율만큼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요 블록, 이 블록으로 가면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인데 주차장이 있던가 없던가? 생각하는 표정이네. 자, 생각하세요. 아니, 요 옆에 블록으로 가면, 그죠? 10층짜리 건물들이 쭉 이렇게 서 있잖아. 거기 주차장이, 지하에 주차장이 있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그 지구 단위로 완화시켜 놓은 거예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 놨다니까요. 그 주차장 없잖아. 차 없는 거리잖아, 그거는. 그 지구 단위로 풀어준 거예요. 왜냐면 일반 규정은 건물의 일정 사이즈가 되면 주차장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니까? 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로 풀어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면서 푼다니까요. 그래서 풀어놨잖아, 저게. 그 신도시 만들 때, 풀었다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말라고. 몇 프로? 100% 완화시켜놨잖아. 그러니까 원래 주차 대수가 10대였거든요. 100% 안 하면 몇 대로 바뀌어요? 0이잖아. 완하니까. 아, 지금 표정이 아닌데 20대 돼야 되는데 이런 표정인데 그건 강화지. 완하니까. 0대. 그래서 차 없는 거리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한옥마을 이런 데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지구 단위로 완화를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도시에도 완화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건축제는 완화시켜줘 안 시켜줘? 건폐율 얼마? 똑같아요. 용적률도 최대 200. 근데 비도시에서는 높이 완화 기준이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 완화에서 좀 깊게 들어갑시다. 건축 제한 완화에서 하나 체크할게. 건축 제한을 풀어줘요. 비도시에서도. 풀어는 주는데
풀어는 주는데, 개발진흥지구가, 조심해야 돼. 요즘 책은 잘 내게 있어요.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있을 때, 계획관리지역 외에 있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 외에 개발진흥지구가 있다고. 그러면, 건축 제한을 풀어주는데, 풀어주더라도, 뭐는 안 된다. 아파트나 연립은 안 돼요. 어디에 있으면, 개발진흥지구 어디에 있으면, 계획관리지역 외에 있으면, 그럼 반대식도 해야 돼요. 그러면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는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관리계획 배울 때 이거 기억나시나요? 기존의 용도지구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용도지구 행위전이 중복이 돼가지고 막 복잡하게 얽히는데 이걸 뭐로 통일해 빈다? 지구 단위로 통일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에도 지구 단위 계획고 이걸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위전 완화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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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이 있는데 용어가 어렵습니다.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요게 보자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10년 전에요. 서울에서 주택 가격이 자고 올라면 올라가는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주택 가격도 수도권 일부는 뭐 지방은 지금 그런 일이 없는데 수도권은 뭐 다시 주택 가격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다시 움직인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는 분들도 있죠. 그죠? 왜냐면 낮에는 한국 주식을 보고 밤에는 미국 주식을 보고 그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움직이니까 코인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적이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의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는데 수도권에서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 수도권은 주로 어디를 말하냐면 서울을 말합니다. 서울. 근데 서울은 주택을 지을 데가 있다 없다? 없죠. 제가 이번 주말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어디 잠시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디 좀 이래 뭐 이야기 좀 하고 좀 놀다가 뭔 이야기 하다가 이제 서울 집값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 나왔는데 요즘 아파트 한 채가 분양가가 그죠? 뭐 부산에서 분양가가 뭐 3천만 원짜리가 나와가지고 친구들 뭐 이야기하고 4천만 원짜리 있어 뭐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서울 얼마요? 1억입니다, 지금. 1억. 분양가가 1억이죠. 그죠? 얼마 전에 뭐 동작구에서 33평짜리가 30억에 분양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매매가는 얼마요? 그죠? 33평짜리가 50억입니다, 50억. 50억. 그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먼 나라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주택 가격을 작게는 잡아야 되는데,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그래서 제 친구들이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서울이 왜 그래 올라?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서울은 수요가 2천만 명이 대기 수요가 있다. 특히 어디에? 서울에. 그러니까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돈만 생기면 어디로 가려고 한다? 서울에. 지금 삼성에서 성과급이 6억씩 나온다고 하죠. 6억이 생겼어. 그럼 뭐 할까? 그래. 그죠? 평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지역으로 학군지로 옮겨가겠지 뭐. 특히 애들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옮겨갈까요? 학군지로 옮겨갑니다. 학군이 좋은 데로 옮겨가겠죠. 그럼 가격은 한 단계 점프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판 사람은 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주택을 돈을 얹어가지고 사잖아. 그럼 그걸 판 사람이 있을까, 아이가? 판 사람은 밑으로 떨어지진 않잖아. 또 플러스 해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제일 정점은 어디로 갈까? 그 서울 아래에서도 어디로 간다? 강남까지 가는 거예요. 그 위에서 갈 데가는 없다, 아이가. 이제 50억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갈 데가 없다, 아이가.
그죠? 그런 식으로 대기 수요가 몰려있다면, 대기 수요가. 지방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공급을. 근데 공급을 늘릴 때가 없죠. 방법이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첫 번째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려주면 돼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웃깁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량은 늘릴 수가 있는데 많이 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다라고 하는 순간에 난리 납니다. 가격은 더 뛰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방법이 한 개 더 있죠. 그 뭐냐면 북한산을 밀어버리면 됩니다. 북한산을 싹 밀어버리고 택지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아니면 남산을 밀어버리면 돼요. 아니면 한강을 매립을 하든지. 그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강 매립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남산을 밀어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산을 밀는 방법이 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옛날에 뭐 여담인데 이야기하면요, 세종으로 수도가 이전됐으면 그런 일이 별로 안 생겼어요. 그때 옮겼어야 돼요. 그때 옮겼으면 20몇 년 전이거든요. 그게 옮겼으면, 그러니까 국회라든지 모든 행정기능이 싹 다 가버려야 돼. 그럼 서울은 과밀이 해소돼요. 과밀이 해소되면요, 집값은 안정적으로 갑니다, 이게. 근데 뭐 이상한 반대를 내가지고 뭐 헌재에서 뭐 관습헌법이니 말도 안 되는,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고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이야기한 걸 제가 옮기는 겁니다. 그 친구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니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서울에 역세권이 있어요. 역세권. 그러니까 원래 주택가인데 갑자기 뭐가 도르시 하더라? 지하철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 보면, 역세권 근처에 가보면, 그 층수가 낮은 주택들이 몰려있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는 기반시설 인프라가 좋거든. 거기를 개발하자. 거기를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뭘 짓자?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피자. 그럼 뭘 늘릴 수 있어요? 그렇지.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이거예요.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세권이죠. 그게 무슨 용도입니까? 복합용도요. 복합용도니까 주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고. 주기능에다가 상업기능이나 이런 기능이 한꺼번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는 그런 게 많냐면요, 수도권은 그게 되게 많아요. 특히 어디에는, 서울은 그게 굉장히 많거든. 왜냐하면 지하철이 몇 호선까지 있습니까? 그렇죠. 9호선까지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호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촘촘하게 지하철이 다 엮여져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개발하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건데, 원래 어디에 되냐면요, 준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이거나 중공업지역에 지정을 해가지고 복합용도로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제가, 어디에? 역세권에 아파트를 높게 짓는 게 취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높였다? 이걸 추가했다니까요. 일반 주거지역이 추가된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도 돼요, 지금은. 이 시험에 나왔죠. 하자마자 바로 내삐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역세권 복합용도 지구 다니겠고, 어디 지는다? 여기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별도 규제를 합니다. 별도 규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높이를,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지정하고, 뭐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만든 거라고 했어요? 역세권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지구 단위로 높이를 얼마까지 풀어줘요? 120까지도 되겠나? 그래서 높이를 얼마까지 풀어줍니다? 200까지 풀어줘요, 이거는. 200. 그러고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에서 풀어주는데, 준주거지역이죠. 그럼 용적률 얼마? 140%까지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2번 나왔거든요.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냈고, 또 한 번은 일반 공업지역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해당 사항 없죠. 어디에 지정한다고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또 중공업지역이나 모든 상업지역에 역세권, 주거지역인데 역세권이 돼가지고 주변 지역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거기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 개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러면서 그 지역을 개발해도 되는 그런 곳들에 좀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자라고 하는 게 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파트는. 자, 볼까요? 그죠? 시값이 50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긴데, 말이 되고 안 되고 어디 있노? 현지 시세가 그랬는데, 뭐. 시중에 돈은 철철 넘치는데, 그죠? 제 주머니에 돈이 없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주식 하나? 이래 물어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한 명은 1억 벌었다고 했었고, 한 명은 얼마 전에 4천만 원 벌었는데, 떨어져가지고 1,000만 원 날라가고 3천만 원이다, 이라고 했었고. 잘 얻어먹고 왔습니다, 저는 가가지고. 사라! 이래가지고, 잘 얻어먹고 왔습니다. 소고기. 자, 1억 벌었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이가? 그죠? 그 밥 먹고, 소고기 먹고, 내가 살게. 이래 갔습니다. 먹고, 나가 뺐습니다, 그냥. 아니, 네가 사려면 안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게. 이래 가는 거지. 먹는 거지. 다 먹었잖아. 놓는 거지. 놔두고. 그럼 계산이 안 해. 하겠지. 1억 벌었는데. 자, 봅시다. 어디 했어? 일부. 포인트는 이거 하나입니다. 일부. 관할 일부. 관할 일부. 뭐 때문에 한다고요? 토종의 합리화, 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환 환경을 확보하며. 뭡니까 이게? 이쁘게. 그 다음에 곡장 시도 시작.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자에 누가 나오냐면 시장군수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특이한 건 아니고 알고 있는 건데 연결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관리계획 입안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로 대체하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했죠. 그럼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시장군수. 그게 시장군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어놨네요. 어디에 토종을 합리할 것인가. 그죠? 다음 지역의 어디에다가 전부 또는 어디에 할 수 있다? 일부에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밑에 놓는 이게 다 뭡니까? 꿈틀이죠, 꿈틀이. 꿈틀이. 그 다음에 의무적 지정해 보니까 누굽니까? 정택씨. 공원에 놀러가자. 정택이 몇 살? 10살. 사업이 끝나고 10년입니다. 지정되고 10년 아닙니다. 요 10년 흥분하면 안 돼. 사업이 끝나고 10년. 그리고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 그 다음에 비도시에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비도시 어디요? 계획관리지역. 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이상? 50. 나머지 용도지역은 어디하고?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이 포함이 되면 면적이 10만 이하면 몇 프로? 20%. 10만에서 20만이면 2만. 20만 초과하면 10%.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이 원칙적으로 얼마입니까? 3만. 아파트 1립이면 30만. 초등학교 영재학부에 있으면 10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공급할 수 있고,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고, 그죠?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니까?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 산업은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이죠.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도시 외면 다 돼요. 도시 외면.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지금 하면서 얘가 지구 단위에 이쁘게 개발하는데 이해가 된 분들이 내가 이거 아직까지 이거 못 해왔는데 라고 하면 거기에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하루 종일 그거만 계속 보세요. 그러면 그 구멍이 메꿔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그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이제 보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천장 보수하듯이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도 지정할 수 있냐면요. 기존의 용도지구를 뭐 해버리고 폐지해버리고 그 용도지구 행위자를 지구 단위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토종을 합리하는지가 나오죠. 근데 뭐는 꼭 들어야 됩니까? 용기죠. 용이 뭐야? 건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한도, 기반 시설의 배치나 규모 등등 해가지고 쭉 놓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완화 보시면 국계법상 완화되는 게 몇 개? 3개. 건축법 5개, 주정법 1개입니다.
국회법 완화되는 게 있어서 건축 제한하고 또 뭐야? 건폐율, 또 용적률. 돼지 몇 마리? 2마리. 높이 몇 개? 2개. 어디서 나오고 있다? 공개공지. 이렇게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행위제는 완화 범위에 있어가지고, 나옵니다. 건축 제한 완화되어 있죠, 전부 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서는 비도시에서는 완화 규정이 없죠. 조정 설치 기준도 완화 규정이 없는데 도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만약에 지정되면 건폐율을 121.2배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자, 3번 요즘 시험에 잘 내는 문장입니다. 2번은 여러분 얼마 전에 신설된 문장이고요. 3번 앞에다 별표 100개입니다, 이거.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빼고입니다. 3번 앞에 별표 100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건축 제한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의 허용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석도 해야 돼요. 어디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뺀답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빼고입니다. 반대석 하면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죠? 2번, 3번 지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거요.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별도로 건폐율 높이, 용적률하고 높이 규제가 따로 있어요.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따라서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어디에서만 준주거지역만 그래요. 준주거지역은 원래 용적률이 최대 500입니다. 용적률이. 건물을 건축하는 자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를 만들어서 조성을 했죠. 다음 범위 안에서 완화시켜주는데, 자, 용적률을 얼마까지 풀어줍니까? 140. 높이는 얼마? 2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로. 관리계획 결정고 시에 걸려서 얼마나 계획 만들어줘야 됩니까? 3년. 안 하면 다음날 효력을 상실해버리고. 주민이 여러분들 기지 산업지구 입체 기억나시죠? 주민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그때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안에 조심해야 될 거는 계획 만드는 게 하고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착수해야 돼요. 착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을 상실하면 고시해줘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뭐에 맞게 지어야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이 가설 건물인 거지, 임시로. 공사장에 있는 가설 건물인 거지, 현장 사무소.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 규제를 받는 게 상식입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죠? 왜? 바로 마을 거기 때문에 철거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다음 건물을 제외하고 건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뭐에 맞춰야 된다? 지구 단위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의 규제를 받지 않는 건물인데, 첫 번째 존칭에는 몇 년 이내입니까? 3년 이내로 잘래요. 그 다음에 재복구용 가설 건물이네요. 재복구. 그 다음에 공사장에 있는 공사용 가설 건물이네요. 요거는 지구 단위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체크가 줄을 안 쳐줬네. 다시 한번 볼래요?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단위 구역이 어디에 지정되는지를 한번 봐줘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92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후보 대상지가 나오죠. 그 9번을, 박스에 9번을 볼래요? 9번?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추가된 거냐면요, 일반 주거지역이 추가된 거예요. 이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여러분들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이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다음의 경우 이래가지고 1, 2, 3, 4가 나오는데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디가 지정될 수 있다고요? 일반 주거지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좀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줄만 좀 치우실래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올해 출제됩니다. 나 모른다. 분명히 이야기했다. 나 모른다. 진짜 모른다. 나 모른다. 이야기했다. 나 모른다. 왜 이야기, 나온다 했다. 난 나온다 했다. 분명히 나온다 했다. 놓으면 봐라 이란다. 이제. 자, 1번. 국토개미영향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자, 1번.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입니다. 꿈틀이 맞습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준산업단지나 산업단지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안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도시지역 안에서 복합적 주거나 상업, 업무,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더라. 맞네. 네가 답이네.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정택시인의 사업이 끝나고 몇 년? 지정을 하여야 한다. 몇 년? 10년이죠. 그 다음. 만약에 이거, 자, 3번 질문 한번 볼래요? 자, 해석론.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 위해서 사업이 끝나고 만약에 5년이 지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 문장이 할 수 있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OX. 이렇게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 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O. 의사 표시할 때는 일하지 말고요. 심리부 하지 말고 다 손을. X로 생각하신 분. 그죠?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할 수는 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순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5개월 지나든, 그죠? 상관없어요. 근데 몇 년 지나버리면 사업이 끝나가 10년 지났죠. 그러면 지정은 해야 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해석. 도시 외의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 이러면 도시 외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 3분의 2가 아니죠. 몇 프로 이상? 50%죠. 몇 프로? 50%인데요. 50%.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아니다. 자, 개발진흥지구가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계획관리, 산업유통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관광휴양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도시외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어디에 있어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에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포함돼 안 되는 경우 포함된다. 그죠? 그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나왔다. 쉽게.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한번 볼까요? 국회 법률상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이 해제가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문장 끝이 하여야 한다 끝나려고 그러면, 하여야 한다가 되려면 공원이 해제가 될 때 하여야 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요? 30만이죠. 그죠? 도시 외의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는데 3만이죠.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러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에 있어야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계획관리죠.
이 1번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해석론이 다 해줘야 돼요. 지구 단위기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권에서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을 완화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래요. 개발진흥지구가 아파트나 연립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별표 100개 했다 아이가? 거기 답이네.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변경은 뭐네요?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으로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경관지구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그건 법률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게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빵꾸 볼까요? 자,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먼저 구역 지정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건데 얼마나 만들어줘야 돼요? 3년입니다. 3년 안에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재량 지정인데 개발 수요가 시작되는 도시개발구이나 정비구이나 택지개발지구 등등의 지구 단위 계획에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는 이 꿈틀이죠. 꿈틀이 어디에? 전부 또는 어디에? 일부죠. 일부에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의무적 지정은 재량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자, 누구요? 정비구역, 또 택지개발지구, 시가바 조정구역, 공원에서, 그 다음에 녹지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사업이 끝나고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가 뭐야? 시가바 조정구역이고, 공이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면적이 얼마? 30만. 그리고 녹지를 뭐로 바꿀 때? 주상공으로 바꿀 때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에 지정할 때는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을 할 건데,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될 때는 면적 50 이상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이 어디하고 어디?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가 됩니다. 보전관리가 들어오면요, 10만이 하면 몇 프로? 20%. 10만에서 20만이면 2만 제곱미터고,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리면 면적이 얼마? 10% 이내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이 원칙 얼마요? 3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이 포함되면 30만. 초등학교 용지 확보되면 10만.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고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개발진흥지구 종류별로 달라요.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나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으면 돼요?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 산업유통은 어디에 있으면 돼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있으면 돼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는 어디면 되고 도시 외의 지역이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도 지정할 수 있냐면요.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해버리고, 그죠? 어디에 행위 제한? 그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료한다. 대체하고자 하는 지역에도 지정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뭐 하는 거예요? 어디를 이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쁘게 개발할 것인가죠. 그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는요, 두 개, 용기는 반드시 포함되는데, 자, 첫 번째, 건물이 뭐예요? 용도 제한, 건물의 건폐율, 또 용적률을 제한하면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가 제한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 영의 제한은 기반 시설이 뭐예요? 배치나 규모에 관한 사항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돼야 되고, 요 두 개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 영의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은 못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최초 지정은 안 돼요. 근데 지정된 것을 마거나 세분하거나 마는 거, 변경하는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내용 중에서 1, 2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포함이 돼야 된다. 단 8을 내용을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포함되는데? 라고 했을 때, 자, 행위제는 하나 있어가지고, 자, 원화되는 게 국계법에서 몇 개입니까? 3개, 뭐, 건축 제한 또, 건폐율 또, 용적률을 풀어주고, 건축법에서 몇 개? 5개. 대지 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높이가 2개죠. 무슨 높이? 일반 높이 한 개하고 또, 일조권 높이가 있고, 또 뭐, 공개 공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데, 도시에서 완화되는 게 건축 제한이 당연히 풀리거든요. 건폐율 얼마까지 풀어져요? 용적률은 200,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100%. B도시에서는요, 건축지는 당연히 풀어줘요. 건폐율 150에 용적률 얼마? 200이죠. 그리고 높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완화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다만, 요게,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지정된 개발진흥지 빼고,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뭐의 건설은 허용이 안 된다랍니다. 자, 나왔네요. 아까 별표 100개인 거죠. 자, 어디에 계획 잘못됐다. 여기 들어야 되겠죠. 그죠? 비도시 지역이죠. 비도시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는 아파트하고 연립은 허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어디는 뺀다? 계획관리지역은 뺀다. 관란에 들어갈 게 계획관리지역이고, 밖에는 비도시 전체를 말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 계획구 이걸 적어놨습니다. 역세권 복합용도형. 자,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분이 핵심이거든요. 자,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디에서?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모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정답지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순서가.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위제한 완화에 있어가지고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어디에서만 행위제한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냐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의 나머지는 일반 아까 완화 규정 있죠. 그 규정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원래 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140%. 140이니까 700까지 올려줘요. 그리고 높이를 얼마? 200%까지 완화시켜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 예외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이 지문에 아직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용적률을 얼마까지 풀어주냐면 용적률 도시에서 얼마 풀어줘요? 200. 비도시에서도 200까지 2배까지 풀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용적률을 안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경우냐면 용도적을 바꿨는데 용적률이 높은 데로 바뀌는 거예요. 녹지를 해제를 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적을 바꿨어요. 그죠? 그럴 때는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에서 또 용적률을 200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은 용적률을 완화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어딘데라고 하니까 개발제한구역, 시가보조정구역, 녹지, 공원에서 뭐 되거나 그렇죠. 해제되거나 새로이 뭐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죠. 그러면 이 전부 다 용적률이 완화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또 완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뭐 된다? 변경이 되죠. 그럴 땐 용적률을 또 완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일정 기간 안에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돼요. 다만 다음 가설 건물은 지구단위에 맞게 건축을 안 해도 되는데 첫 번째 존치 기간이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 다음에 재복구 기간에는 재복구용이죠. 복구용 가설 건물이라든지 공사 기간 중에는 공사용 가설 건물. 그죠? 이 세 가지 건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안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조금 1시간 정도 여러분 단축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개발잉여가하고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예습하실 분들은 그 범위 안에서 해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